서울 송파구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정읍시민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접촉자 8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국토관리소가 도로변 유휴지를 정비한 후 진입로를 차단하면서 인근 농가들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소 측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안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우려를 드러내는 한편 정책적 대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학교 내 혐오 표현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교장과 교감, 학생 등을 대상으로 면담과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송파구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정읍 시민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송파구 360번 확진자 A씨는 정읍 18번 확진자와 가족 관계로 지난 17일 자택에서 접촉했고 정읍 19번 확진자의 경우 같은 날 오전 정읍의 한 미용실에서 A씨에게 미용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는 한편 접촉한 8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으시는 분은 보건소 선별지도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관리소가 도로 공사 후 남은 토지를 정비한 뒤 진입로를 차단하면서 인근 농가들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소 측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진입로를 차단했다고 밝혔는데요. 민원 25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운봉읍 한 채소 재배 농장입니다. 이곳에서 상추를 재배하고 있는 김경별 씨가 수확물들을 운행 중인 차량들 사이로 고개를 하듯 아찔하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를 횡단하는 운송 작업은 지난 9월 말 남원국토관리사무소가 남원시 북전 회전교차로 인근 대지를 정비한 후 진입로를 차단하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도로 옆 대지 진입로 차단 후 위험한 출하 작업과 함께 작업 시간도 늘어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차를 받쳐놓고 했었을 때는 10분이면 싹 싣고 출하하러 가는데 지금 저쪽 도로 건너까지 상추 박스를 싣고 나가려고 보면 들고 나가다 보면 차길을 건너고 1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지금 농사를 포기해야 될 입장일지 1억 넘게 투자를 해놓고. 국토관리소 측은 최근 먼지 발생 민원이 잇따라 포장 공사를 진행한 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진입로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전교차로 공사를 하고 남은 잔여지로 이제 흙먼지 민원이 발생해서 경찰서에서 의견은 이제 역주행 사고 등으로 인해서 이제 좀 막아야 될 입장이어서 그렇게 해서 막게 됐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김 씨의 민원이 계속되면서 국토관리소는 경찰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식 도로화에서 우회전 차량들이 스스럼 없이 이렇게 가는 도로화는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서 안 되고 여기 이제 부득이하게 쓰신 분들만 쓴다면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이쪽으로 쓰시고 나갈 때는 안전하게 저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게 현재보다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진입로를 차단했지만 또 다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면서 농가 피해도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원 25 김남호입니다. 부안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민선 7기 권익현 후의 인구 늘리기 시책에 우려를 드러내는 한편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부안 군수는 어떤 견해나 대책을 내놨을까요? 정명기 기자가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부안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군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인구 늘리기 정책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구는 해마다 감소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거의 미미한 실정입니다. 17만 명이 넘었던 부안군 인구는 지난 9월 기준 5만 2천여 명으로 무려 70%나 줄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추세대로 급감하다 보면은 우리 군 인구는 10년 후인 2030년 기준 최저 3만 9,200여 명에서 최고 4만 3,200여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선한 공격은 허울뿐인 인구 늘리기 정책은 부안 지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우려에 권익현 부안군수도 공감을 표합니다. 그렇다면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그의 진단은 어떨까? 자연 감소와 청년들의 일자리 및 교육 문제로 인한 타지역 전출이 주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방안이 인구 문제 해결의 중요 요인이라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재경 항우의 주관으로 서울에서 1년에 한 차례 부안이라는 행사를 개최하면 어떻겠습니까? 서울시청 광장에서 부안인의 날 행사 개최는 재경 향후위와 협의를 거쳐 부안 인민으로서 애양심과 자긍심이 고취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한 부안군이 차별화된 정책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김제시의회 파행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낸 온주현 의장의 사직서가 공식 처리됐습니다.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온 의장 사직에 따른 결혼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제 백구와 용지, 금구 검산동이 해당되는 나선거구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치러질 계획입니다. 또 온 의장에 대한 주민 소환 절차도 중단될 예정입니다. 단풍 명소로 정읍 내장산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늘 이슈앤피플에선 안전한 가을철 단풍 관광 준비에 나서고 있는 최준양 정읍시 관광과장을 연결해 단풍 관광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올해에도 많은 분들이 내장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올해 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 모든 게 변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내장산에도 지금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서 단풍 관광객이 증가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지난 16일 우리 시와 유관기관, 상가 번영회가 모여 대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장산 초입 부분인 연자교와 내장산 매표소 사이에 발열 점검소를 설치하고 방역관리자 운영을 통한 발열 체크와 함께 한방중 마스크 쓰기, 우측 통행 통보를 시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장사 측과 협의해서 내장산을 차량으로 진입하는 관광객에 대해서 드라이브 스루 발열 체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립공원에서 10월 17일부터 감염 우려가 큰 대형버스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내 1주차장과 1주차장에서 3주차장에 대해 주차를 금지하며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노약자를 위한 내장사 경내 셔틀버스를 운행하되 탑승 인원을 10인 이하로 축소하고 케이블카 탑승 인원도 2분의 1로 축소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가 그리고 음식점 등 실내시설 이용 시 발열 체크 및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안전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내장산 주변 상인분들과 함께 노력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 시에서는 그 작년에 이어서 지금 올해 두 번째로 지금 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우리 내장산 상인의 총 27명을 대상으로 상인 역량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을을 책임지는 내장산이라는 그 기치 아래 총 9회를 걸쳐 실시했는데요. 서비스 마인드 교육, 그다음에 SNS 활용 방안,
코로나19 대비 안전 방역 교육 등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기존의 그 고질적인 5대 행락수서 위반 행위에 대한 상인들의 의식 개선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감염병 수칙, 방역 수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학습과 실습을 통한 지역 현안 인식 및 이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내장산과 우리 시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인학교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방역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관광객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장산을 찾는 분들이 어떤 점을 좀 지키고 또 유의를 해야 될까요? 저희 지난 주말 2일간에 약 300여 명의 단풍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아마 단풍 절정을 기간인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되면 우리 지역에 단풍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해 우리 정읍시와 유관기관 그리고 내장산 상가 모두 최선을 다해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거기에 덧붙여서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가족 단위 소규모 방문을 권장하며 37.5도 이상 발열 시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탐방 중에는 사람과 2m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우측 통행을 통해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하산 이후에도 가급적 귀가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헬로티비 전국뉴스 이슈앤 피플 청취자 여러분, 슬기롭게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며 내년에는 우리 고장 내장산의 아름다운 단풍과 함께 더 많은 볼거리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준양 정읍시 관광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학교 내 혐오 표현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지역별 40개 중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교장과 교감, 학교폭력 담당자,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학교에서 혐오와 차별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사 내용은 혐오 표현 상담 현황과 관련 교육 실태 등입니다. 고창 읍성이 생태 휴식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고창군은 그린 뉴딜 사업 가운데 하나인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에 선정돼 고창 읍성 지역을 생태적으로 연결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군은 오는 2022년까지 녹지 연결로와 생태 습지, 탄소 저감숲 등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이 완료되면 이곳은 가족과 연인들이 편하게 걷고 즐길 수 있는 고창군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탄생하게 됩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우리 지역 오전 기온은 10도, 낮 기온은 18도가 예상됩니다.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 들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수요일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비가 내린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바람도 강해지고 기온도 떨어지겠습니다. 면역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최저 기온 8도, 낮 기온 15도로 본격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별 낮 기온은 20도를 밑돌겠습니다. 임실 17도, 그 밖의 지역은 18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 한 주간 오전 기온은 10도를 밑돌며 쌀쌀해지겠고 일교차도 10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가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작물에 동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의 하늘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바람이 초속 12m 이상으로 강하게 불면서 파고는 3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